자, 어제 윤한이 만났습니다. 의제는 이제 김건희에 대한 세 가지 요구, 그러니까 김건희 부분과 관련해서 활동 중지, 또 더 나아가서 김건희 관련 용산의 인적 쇄신, 또 세 번째가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정리 수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한동훈 대표가 미리 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의정 갈등과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용산의 특별 감찰관 설치 이 5개가 주 안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회담의 모습을 보면 일단 앉아서 이 회담하는 부분도 한동훈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배석을 하고, 그래서 윤 맞은편에 긴 책상 끝에 한동훈과 정진석이가 앉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동훈이 파일을 가져오고, 이는 책상을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렇게 짚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산책을 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김건희 인맥이라고 하는 부속실에 이 지금 인적 세상 대신 핵심 인물이 사진에 곳곳에 노출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 측에서는, 용산 측에서는 한동훈의 지금 하극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시각이 분명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들고 들어간 5가지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제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렸고, 그 박정아 한동훈 비서실장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언론 앞에 좀 횡설수설을 했고, 용산은 적당히 그냥 기름칠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언론들은 이번에도 빈손이다 할 말 다 했지만은 반응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윤이 좋게 브리핑 해달라고 한동훈이한테 이야기했는데 한동훈이는 집으로 좋게 말 못하겠다고 집으로 가버린 거죠. 사실상 결렬된 회담이고, 어제 저녁에는 추경호 지금 당 원내대표를 불러들어서 만찬을 했어요. 그거는 한동훈이하고는 밥도 안 먹고 그냥 보냈고, 81분 회동을 했으면 1시간 20분입니다. 그러면 점심에 걸치든지 저녁에 걸칠 건데 한동훈은 일부러 밥을 안 먹인 것 같아요. 니하고 밥 안 먹는다. 자, 니는 내 똘마니하고 같이 앉아라. 그리고 니의 훈계를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용산은 이 상황에서 당이 이제 뻗나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가. 지금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언론들 보도를 보면서 아침에요, 용산에서 밖으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제목에 기가 찬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여당 의원들이 돌아서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내 마누라 김건희가 이제 처벌이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오만 사실들이 까발려져서 법적 문제로 비하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그것이 나중에 자신한테 다가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 체념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탄핵을 당하고 하야를 당하고 깜빵에 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그것도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목 밑에 칼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 뭐 한번 이리 되는지 저리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수준이라면 오늘 집에 가는 게 맞지요. 말라고 대통령 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도한 이 윤한 어제 면담에 대해서 그동안 여당 의원 수십 명을 설득해 김 여사 특검이 통과되는 사항을 제어했지만은 상황이 여기서 더 악화되면, 여기서는 명태균이나 강혜경이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특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특검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건지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윤은 특검이 위헌적이고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막아온 것은 정말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 입장처럼 가겠다고 하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강 건너 뿔 보듯이 남일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는 이 심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이 노라고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들이 지금 108표에서 반대가 104표로 줄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 마누라 이 특검을 찬성하는 일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특검 이탈표 우려에 대해 아주 솔직한 입장을 틀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솔직한 입장이 뭡니까? 그냥 특검으로 가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려면 지금까지 뭐 하려고 저렇게 막아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특검 받아가지고 봤지요. 그 다음에 김건희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관례에 따라 해왔는데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스로 대외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다면 굳이요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자, 인적 쇄신에 대한 논의에도 무응답했다라고 추측이 되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전 직원을 인적 쇄신을 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는지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사는 대통령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론되었던 언론 보도나 여당 내부의 지적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너의 입으로 사람을 언급해라. 그러면 그때 맞는지 볼게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인적 쇄신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점과 인물을 특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제대로 나한테 지적을 해라. 다 까발려가지고. 지금 여권 입장에서 김건희 옆에 실세들을 제대로 까발려가지고 다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여야 의정, 그러니까 의사정원 확대 협의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도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뭡니까?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 시위를 하고 있던데 휴학을 갖다가 서울대에서 받아준 걸 가지고 의대 학생들 휴학을요. 지금 학교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전공의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어. 의협이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의사 정원 확대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정원을 조금만 줄이면 그래서 지금 이간질을 하는 거냐 간첩이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자, 정부가 의정 갈등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이 용의가 있다면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수시 정시가 몇 명이라고 정원을 갖다가 밝히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돼요. 근데 할 거는 다 해놓고 여야 의정협의체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것도 좀 웃긴다고 봅니다. 어제 보면요. 이제 폭로꾼이 하나 더 등장했어요. 강혜경이라고 김영선 전 의원 그 회계 책임자이자 그 명태균이가 주로 여론조사를 한 그 연구소의 직원인데 이 여자가 국감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공천 관련 의혹을 낱낱이 고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당선 전에 81차례의 여론 조작이 있었고 명태균이가 이 3억 8천만 원 정도의 여론조사 비용을 윤한테 받아오겠다다가 결국 김영선 공천으로 받아왔고 결국은 이 용산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불법으로 명태균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그 비용도 주지 않고 공천으로 땜방했다. 주로 어제 강혜경이가 지적한 부분은 지금 명태균이가 말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용산 부부의 범죄성을 확정해서 야당 편에 서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왜 이 시점에 이러는가? 명태균이하고 강혜경이하고의 이해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처음에 명태균이가 토마토 언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슬쩍 폭로를 했지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폭로한 거는 나 존재를 알고 나한테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폭로를 한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김영선 공천 등과 관련해서 잡음이 슬 나오려니까 선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명태균이는 그 뒤에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면서 지금 자신을 건드리면 끝이다고 뒤에 이제 민주당 세력이 붙을 수 있다라고 암시했는데
강혜경이는 어제 민주당이 공적 제보자라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강혜경이가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민주당하고 완전히 그냥 붙었다. 그래서 강혜경이가 맹태균의 말을 낱낱이 세부적으로 확인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용산 부부와 맹태균 사이의 범죄성을 입증하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물론 그것은 강혜경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용산의 범죄성이 입증됐다. 81차례의 여론조작과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의 지금 공천 대납 이걸 갖다가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태가 또 다른 측면으로 어접으로 넘어갔다. 강혜경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이 작업을 했다. 자, 이 속에서 김건희 특검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도대체 뭡니까? 뭔 카드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유죄 받았다고 이재명이를 단기간에 아웃시킬 수도 없고, 지금 뭐 배소연이 재산을 조사한다고 이재명이를 입증을 시켜서 언제 처벌하겠어요? 지금 조사한데도. 그러니까 도대체 믿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 말은 너가 내 배신하면 나도 그냥 잊지 않는다 이런 말밖에 해석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별 뾰족한 카드도 없어요. 있으면 힘 있을 때 썼겠지. 자, 그래서 놀라운 정신세계라고 보고 있습니다.